중국에는 유튜브 서비스가 허용이 안 됩니다. 중국에서는 유튜브를 쓸 수가 없어요. 예. 몰래 쓰는 방식이 있죠. VPN이라고 가상 사설망을 돌려 가지고 쓰는 방식인데 그거 걸리면 또 난리 납니다. 추방당하는 수가 있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중국에서는 유튜브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한국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에 있는 유튜브 관리를 어디서 하냐면 구글 코리아에서 합니다. 한국은 어디라고요? 구글 코리아. 한국에 있어요. 구글 코리아 저기 그 역삼동에 가면 있어요. 구글 코리아 본사가. 구글 코리아가 저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가 있고요. 미국에 구글 본사가 있죠. 구글이라는 회사는 다국적 회사예요. 그러면 한국하고 미국만 있는 게 아니죠. 영국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거점별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유튜브들은 어디에 그 간섭을 받을까요? 관리 감독을 구글 코리아에서 우리 거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어르신들, 그러니까 50대, 60대 뭐 어르신들은 70, 80, 이 어르신들은 인스타그램을 많이 안 씁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진하고 그 짧은 영상,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요. 인스타그램 영상은 또 세로입니다. 예, 세로로 되는 거, 쇼폼이라고 하죠. 그 세로 형태 영상이죠. 그 다음에 옛날에 트위터가 있었어요. 페이스북하고 트위터가 이제 초창기 때 썼는데, 제 기억에 2011년, 12년 그 당시부터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을 썼거든요. 제가 초창기 때부터. 그래서 그 트위터가 X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인수가 됐잖아요. 트위터를 저희가 구입하면서 그 세계적인 부호가 구입을 했죠. 그래서 이 X라고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라고 해서 이제 등장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제 기억에 지난해부터 스레드를 쓰는 분들을 봤는데, 저는 이제 간혹 그 모니터링을 하는 개념이지 스레드 갖고 뭐 이렇게 어떤 소통하고 이러지는 거의 안 해요. 왜냐면 거기까지 할 시간은 없어요. 다만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은 모니터링하고 공감을 표현하거나 그 내용들을 읽어보죠. 그래서 스레드는 현재 젊은 분들이 제일 많은 데가 스레드예요. 젊은 세대들은 페이스북을 거의 이용 안 해요. 페이스북은 주로 올드맨들이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페이스북은 올드맨들이 많이 하는 거고, 젊은 분들은 페이스북을 그다지 많이 안 씁니다. 예, 스레드하고 인스타그램을 씁니다. 이분들은 주로. 그 다음 네이버 카페는 뭐 워낙 오래된 건데, 이거는 뭐 SNS에 분류는 될 수는 있지만, 저는 이제 네이버 카페를 이용 안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원래 다음 카페가 원조였죠. 다음 카페가 있고 네이버도 만들었죠, 카페를. 그리고 저 밴드라고서 1인 일기장에 가까운 밴드 같은 거 있는데, 밴드도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톡,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자 메시지에 기본으로 쓰는 게 카카오톡이잖아요. 카톡. 예, 많이 쓰죠. 근데 카톡 주의하셔야 돼요. 외국인들이라고 뭐 사칭해 가지고는 카톡들은 외국인이 아니거나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이런 게. 그 다음에 텔레그램이라고 그래갖고, 시그널이랑 텔레그램 있죠. 시그널과 텔레그램. 그러니까 암호화가 돼 있고 비밀 유지성이 더 좋다, 카톡보다. 그래서 텔레그램이나 뭐 시그널 같은 걸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텔레그램이나 이런 거를 눈팅 정도 합니다. 그냥 눈으로 볼 정도지 거기다 뭐 글을 남기거나 이런 건 안 해요. 왜냐면 제가 뭐 숨길 내용도 없고요. 숨긴다고 해서 제 거를 못 찾을 일도 없어요. 그거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뭐 유명한 교수도 아니고, 제가 뭐 공직자도 아니고, 또 큰 기업인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유명한 종교인도 아니고, 뭐 제 털을 게 뭐가 있어요. 지극히 평범한 평민인데, 저는 평민이에요. 귀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카카오톡이 작년부터 검열이 됐다 뭐 했다고 엄청 논쟁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몰라요. 모르고 얘기를 하면, 당신 말이야 카톡 편이냐고, 막 카카오톡 편이냐고, 카카오톡에서 뭐 봤냐고, 막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카카오톡 받는 것도 없고 카카오톡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냥 그런 거예요. 카카오톡이 왜 그렇게 돼 있냐면, 카카오톡은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을 받아요. 왜냐면 카톡을 통해서 저희 이름, 전화번호, 뭐 이메일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게 카톡이에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거, 여기에 대한 법률에도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보통신망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또 정보하면 아주 고차원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라는 거는 단순한 사건입니다.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컴퓨터를 전공하고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컴퓨터 전공자인데 컴퓨터 일을 오래 한 사람이지만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많은 거 알아요. 데이터라는 거는 개개의 사건이에요. 예, 개개의 사건. 각각의 자료가 데이터고요. 그것들이 가공이 돼서 결과물이 되는 거를 정보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데이터가 인풋이고 그걸 프로세스를 거쳐서 나온 아웃풋이 뭐라고요? 그게 인포메이션 정보입니다. 그러면 이 정보에 관한 거를 카톡이 이 법률에 적용을 받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정보통신망,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과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요, 카톡이.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적용받아요. 그러니까 전기통신사업법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전기통신하면 전기 아니에요. 전화 있죠. 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전기통신사업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통신을 하려면 전기를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법률 안에 카카오톡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카카오톡은 어떠냐면 그 법률 안에서 자신들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맞춰가 버려요. 그러니까 카톡 이용자들이 봤을 때는 때로는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유튜브를 볼게요. 유튜브도 제가 파악한 것도 보니까 법이 많이 적용받고 있어요. 저는 유튜브를 칭찬도 안 하고요. 유튜브를 개무시도 안 하고요. 유튜브를 비하도 안 하고 비난도 비판도 안 해요. 왜냐? 유튜브는 뭐죠? 그 사람들이 왜 유튜브를 할까요? 운영을 할까요? 한국 사람들한테 자선 사업하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돈 벌려고 온 거잖아요.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저희들한테 동영상 서비스 무료로 하는 건 뭐예요? 자기네 비즈니스예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구글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좀 이해를 하시면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구글이 어떤 회사인지를 알면 우리가 유튜브 이용하거나 유튜브 운영자거나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를 전략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구글은요, 광고 회사예요, 여러분. 구글이 어떤 회사라고요? 광고 회사예요, 광고. 구글은 광고로 수익을 내는 회사예요. 유튜브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 서비스에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데 그 방대한 동영상을 저장할 미디어 공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그 방대한 미디어를 관리하고 그것을 운영 유지 보수하려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인적 자원, 거기에 대한 장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 비용을 자기들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벌기 쉬운 아이템은 밀어주고 이 아이템은 돈 벌기 어렵고 한국 정부로부터 간섭을 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필터링 거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지금 유튜브의 정책을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유튜브가 지금 우리나라 법에요. 정보통신망법에 적용을 받고 있고요. 아까 카톡처럼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적용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유튜브는 뭐죠? 저작권법에도 걸려요. 또 저작권법. 저작권법에도 적용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에도 적용을 받고 있는 게 어디라고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파악한 것만도 그 4개, 5개고 실제는 더 많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유튜브를 우리 정치권에서 계속 탄압을 하게 되면 유튜브가 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사 가버려요. 한국 안 있어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한국에서 유튜브 대항할 수 있는 그 동영상 솔루션이 등장해서 시장을 나눠 먹기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요. 그 다음에 한국의 정치권에서 계속 유튜브를 쪼으면 구글 코리아를 쪼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보따리 싸서 돌아가죠. 한국 안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에는 유튜브 서비스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중국 정부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유튜브가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까 유튜브는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에 적용을 받는 데가 유튜브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번에 이제 그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분이 누구죠? 대구시장 한다고 했다가 저기 하고 나서 이진숙 위원장 있었죠. 지난해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에 있다가 그분을 끌어내리고 뭘 했어요? 정부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고쳤어요. 방통위를 갖다가 방송통신위원인데 뭘로 했냐면 방송과 통신사에다 미디어를 넣었어요. 방송미디어통신이라고. 이 이름을 바꿔놨어요, 위원회를. 그래서 이 유튜브는요, 콘텐츠나 정보 규제를 받아요. 어디서부터요? 방송, 미디어, 통신이. 옛날 방통위죠. 방통위에서 이걸 받아요. 그래서 불법 유해 정보, 명예훼손, 가짜뉴스 이런 것을 심의하고 제재해요. 정부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튜브가 알아서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정부의 눈 밖을 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알아서 제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좀 쓴소리를 글을 올리면 필터링 돼갖고 노출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그 다음에 플랫폼 사업자 의무가 돼요, 유튜브는. 그래서 전기통신 사업법 있거든요. 거기에 이 부가통신 사업자로 유튜브를 분류를 합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이 법적인 의무가 또 부과가 돼요, 이들한테. 그리고 저작권 보호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공정거래하고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도 제한을 받고 있어요. 쉽게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커버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실이 있다는 걸 저희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 저희가 그런 걸 알고 있어야지 유튜브라고 하는 걸 보고 막 공격만 한다고 저희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미디어 영상을 공부할 때 저희가 제가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디어 리터러시. 제가 여기 채팅창에 써놓겠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정말 오랜만에 쓰는데요. 미디어 리터러시. 발음도 어렵네요. 이게 지금 원래 이 미디어 공부할 때 쓰는 단어가 미디어 리터러시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하면 뭐냐면 어떤 미디어를 보고 이 미디어가 뭔지를 분석하고 분별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이걸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미디어의 기초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이 미디어 리터러시란 말을 저도 정말 오랜만에 한 십몇 년 만에 오늘 우연히 뭐 하다 갑자기 그 단어가 떠올라 가지고 다시 찾아봤죠. 하도 오랜만에 저도 쓰는 거라. 이 미디어의 존재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디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미디어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 채널을 보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예, 코리아 드림 뉴스에서 제가 지금 진행하는 방송을 보시는 분이면 다 이해를 해요. 저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뉴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뉴스의 속성이 있어요. 뉴스의 속성. 이 뉴스의 속성을 정확하게 저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뉴스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저는 부정하라, 긍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뉴스라는 것은요, 부정할 필요도 없고 긍정할 필요도 없어요. 뉴스는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뉴스를 볼 때마다, 접할 때마다 이 뉴스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볼 줄 알아야지. 그걸 너무 믿어도 안 되고요. 무조건 그 뉴스를 가짜라고, 이거 아니라고 그렇게 무조건 비난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흔히들 그래요. 좌파 방송권 못 믿는다.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저거는 꼴통 우파 방송이니까 믿을 게 없어. 그래요. 이게 극단적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둘 다 틀린 건 아니지만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뉴스를 어떤 주체가 취재하고 그 뉴스를 편집하고 그걸 누가 보도하나를 볼 줄 아셔야 돼요.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뉴스를 누가 취재해요. 그 다음에 누가 편집을 했고 그거를 보도를 하냐 이거예요. 그걸 저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언론은 뭘 해야 되냐면 공정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언론의 목적이 돼야지, 자신들의 권력이나 사업을 위해서 언론을 활용하는 건 매우 심각한 범죄예요. 범죄입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20년 전부터 그런 것 같은데요. 언론
TV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것을 그걸 그대로 믿지 마세요. 그랬어요, 제가. 약 50%만 믿으라고는 말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사건이 있는데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취재를 해 가지고 기사를 만들 때 특정 부분만 강조해 버리고 특정 부분은 빼버리는 거 있어요. 그러면 억울하게 왜곡이 돼서 보도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 방송이나 신문에 나온 것만을 접한 사람들은 그 내용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갇혀요. 어떤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요. 그리고 그런 것만 자꾸 보다 보면 어떤 특정한 주체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가져와요. 그래서 언론은 공정한 보도가 원칙이고 중립적이어야 돼요. 가치 중립적, 공정. 그게 아니면 언론사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언론 기자를 하면 안 돼요. 기자나 PD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자, 대중한테 알리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전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프로파간다라고 하죠. 이 프로파간다, 선전. 이 선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제가 그 자료를 준비를 해 놓은 걸 띄워 드릴게요. 보시면 선전이라는 게 있어요. 선전. 선전은요, 뭐라고 써 있냐면 사상, 주의, 정책을 대중이 이해하고 따르도록 널리 알리는 뭐예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선전과 광고를 많이 혼동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쪽에다 놓고, 제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제가 장소가 바뀌니까 이게 좀 저기 한데, 요거를 이쪽으로 놓고 이쪽으로 갖다 놓을게요. 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제가 이동하면 되겠네요. 그럼 제 얼굴이 조금이라도 약간만 나와도 되고 그냥 안 나와도 되겠네요. 이 그림만 크게 나오는 게 나아요. 그래서 선전은 사상, 주의, 정책 등을 대중이 이해하고 따르도록 널리 알리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주로 선전이 언제 쓰는 거냐면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목적을 떼요. 성전에는. 그리고 대중의 관점이나 의견을 바꾸는 데 쓰는 게 이걸 프로파간다, 선전입니다. 선전. 선동은 이게 더 강한 겁니다. 이거는 감정을 건드려요. 이 대중의 감정을 건드려서 자극을 해서 행동으로 유도를 시키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위험하죠. 그래서 선전, 선동이란 말을 보통 같이 씁니다. 일단은 뭔가를 알려버려요. 이런 거다 하고 알려버린 게 선전인데 그 선전을 듣다 보면 이 사람들이 뭐예요? 선동을 당합니다. 선동을 당해요. 선동가가 있고 선동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가 있어요. 광고. 쉽게 얘기하면 텔레비전을 틀었을 때 또 유튜브에 틀었을 때 보면 광고 막 나오잖아요. 주로 뭐예요? 상업적인 목적이에요. 상업적 목적. 그리고 비용을 지불하고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광고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통령 선거나 아니면 이런 뭐 선거 때 보면은 정치 광고를 합니다. 뭐 지지 발언 영상 같은 거 나올 거예요. 이건 정치 광고고요. 보통 우리가 뭐 스마트폰, 그 다음에 뭐 냉장고, 자동차, 요즘은 뭐 예전하고 달라서 피아노 광고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시계 광고를 안 해요. 옛날에는 시계 광고 참 많이 나왔어요. 뭐 오리엔트 뭐다고 해갖고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무슨 피아노 해가지고 피아노 광고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왜? 이미 그건 안 해도 알 사람 다 알아요. 이제. 그래서 광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는 애드라고 하죠. 약자로 애드버타이즈라고 해서 광고는 애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다음 홍보는 PR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R. 그래서 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PR 한다고 합니다. 홍보. 그래서 PR을 다른 말로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려라.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사실은. 자, 이게 지금 제가 그래서 이 이미지를 내게 띄우는 것이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왜 갑자기 이걸 들고 나왔겠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 됐죠? 6.3 지방선거 기간이에요. 그럼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선전하고 선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 무슨 뭐 탱크데이인지 뭔지 뭐 했고 뭐 별다방이라고 해서 스타는 별이잖아요. 별다방이라고 누가 했어요. 페이스북에. 그래서 별다방? 새로 생긴 그 카페인가? 처음에는 별다방? 그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아, 스타벅스구나. 알죠. 저 스타벅스 커피는 그렇게 안 좋아해요. 왜냐? 제 입에는 안 맞아요. 제가 아메리카노를 제가 끓인 거, 제가 탄 게 더 마음에 들어요. 어디 가도 그것보다 제가 한 것이 제 입에 맞게 딱 들으니까 그거는 저는 마셔도 뭐 세네 잔 마셔도 맛있어요. 근데 스타벅스나 일부 커피들 가보면 뭐 너무 진하기도 하고 맛이 저하고는 성향이 안 맞아요. 근데 스타벅스는 가죠. 저도 종종. 왜? 스타벅스에 저는 커피를 마시러 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커피는 제가 혼자 끓여 먹는 게 더 맛있는데. 스타벅스를 가면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거기서 그냥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스타벅스를 저는 가는 거지, 스타벅스에 커피 때문에 가는지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데도 그러면 안 가냐? 아니, 다른 데도 가죠. 그 곳이 할리스냐 타멘탐이냐 아니면 뭐 카페베네냐 뭐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많아요 뭐. 그러면 거기에 맞게 가서 하는 건데, 스타벅스는 이제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가 있고, 그리고 누가 쿠폰을 줘도 스타벅스 커피 그 쿠폰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 왜? 많이 있고 그 유명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준 거잖아요. 그럼 저도 그냥 편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슨 뭐 데이라고 그래 갖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막 불매 운동한다 뭐 한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선전에 해당하는 거예요, 선전. 스타벅스를 침몰시키겠다 하는 거고, 그 선전을 하면서 그걸 조금 더 가면 뭐예요? 선동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행동 유도를 하죠. 행동 유도를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스타벅스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자극을 시켜서 아이, 우리가 지금 이러는데 이거 못하게 했다고, 우리 스타벅스 본사에서 왜 이런 짓을 해가지고 우리까지 힘들게 하냐고 막 스타벅스 내에서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스타벅스 커피를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배달 서비스를 하잖아요. 어디서 주문하면 그거 갖다 주는 거. 배달 기사들은 이용해 가지고 또 많이 하죠. 스타벅스 커피는 우리는 그 배달 안 하겠다 막 그러죠. 그럼 스타벅스 배달 하지 말고 다른 거만 하세요. 그러면 되지 뭐.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안 하면 그냥 안 하면 되는데 뭐 하죠? 꼭 보면 무슨 입장문이다 기자회견 해 갖고 그걸 발표하죠. 그러면 언론은 얼른 가 가지고 그걸 찍어 가지고 방송 내보내고 신문 기사를 또 내보내죠. 왜? 그 이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시청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언론사들은, 여러분, 언론사는 뉴스를 보도해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뉴스를 보는 사람들, 뉴스 시청자들, 뉴스 독자가 언론사에 돈 내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유튜브하고 똑같다고요. 없어요. 결론은 언론사는 뭐죠? 광고. 제일 많이 하는 게 광고 사업이죠. 두 번째는요, 그 언론사를 후원해 주거나 광고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사가 규모가 커진 데들은 뭐냐면 부대 사업을 합니다. 부대 사업. 언론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으려면 뭐 해야 돼요? 시청률이 나와야 돼요. 조회수가 나와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신문 같으면 페이지 뷰가 몇이냐고 광고주가 요청해요. 먼저. 일일 페이지, 일일 방문자가 얼마 되냐고 통계 자료 내놓으라고 그래요. 로그 자료를 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짜로 써갖고 안 돼요. 다 알아요. 그게 아니고 공신력인 기관에서 나오는 로그 분석 자료를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럼 로그 분석 자료 보시면 다음에서 몇 퍼센트 들어오고 네이버에서 얼마 들어가고 구글에서 얼마가 유입된까지 다 나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들어온 것까지 나와요. 시간대별로,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기사대별로 이게 다 나와요. 그리고 기사를 얼만큼 읽고 간 것까지 다 나와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것이 갖춰진 데는 광고주가 광고를 팔아요. 광고를 거기다 주고 자기네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광고주로부터 돈을 벌어야 되니까 광고주가 좋아할 수 있는 소재여야 되잖아요. 그럼 광고주가 좋아할 수 있는 소재가 되는데, 그러면 광고주가 좋아한다는 얘기는 독자들이 그 컨텐츠를 봤다는 거잖아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독자들이 그걸 관심 가질 컨텐츠를 계속해서
생산을 해서 보도를 해서 유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조가 있어요. 이런 어떤 언론사도 기업이에요.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정치도 보고 어떤 사회 흐름을 보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안 보죠, 대부분. 안 보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쉽게 이해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무슨 뭐 배달업체 무슨 뭐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 기자회견하고 비판 성명을 내놨다 막, 이게 아주 짜고 치는 것처럼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언론에 나오는 거는 누가 쓴 기사도 100% 믿지 마라. 그 현장을 100% 쓰지는 않는다. 기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썼어요. 근데 그대로 안 나가고 위에 관리자들 있죠. 데스크라든지 더 위에 사람들이 보고, 야, 이런 기사를 나가면 우리 회사에 손해가 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보도하지 말자. 아니면 이 기사를 보도하는데 요 부분을 빼버리고 요것만 그대로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취재할 때는 전체를 다뤘어도 그게 편집 과정에서 바뀔 수 있어요. 자, 신문사 운영자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발행인이라고 합니다. 신문사의 실질적인 총괄하는 책임자가 발행인이고요, 신문사는. 그 다음에 거기에 신문사의 기사를 총괄하는 사람들이에요.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사람, 책임자가 일명 편집인이라고 합니다. 편집인은 뭐냐면 신문사에서 편집국장을 생각하시면 맞아요. 편집국장이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총괄. 그런데 편집국장이 하루에 막 기사 100개, 200개 나온 걸 눈 크게 뜨고 일일이 다 읽어보면서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부, 정치부, 교육부, 뭐 여러 가지 파트별로 부장을 세워가지고 해당 파트의 부장들이 기본적인 체크를 하게 하죠. 그랬을 때 이 부장들을 보통 데스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총괄 책임자는 누구예요? 국장인데, 국장이 그 뭐 500개, 300개 기사를 다 읽어보고 승인하는 건 아니죠. 기본적인 걸 다 해갖고 올라오면 전체적인 걸 훑어보고 그냥 통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문에 보면 항상 하단에 발행인이 있고 편집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신문은 또 하나가 더 붙어요. 뭐가 붙냐면 인쇄인이 붙을 거예요. 종이신문들 있어요.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보면, 인터넷 신문 말고 종이신문들 보면 거기에 그 한쪽에 보면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이 있어요. 쉽게 보면 이 인쇄 매체에다가 인쇄되게 해주는, 쉽게 보면 인쇄 책임자가 뭐라고요? 인쇄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해당 언론사의 기사가 문제가 되면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이 끌려가요.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이 그냥 막 넣은 게 아니에요. 법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 알고 계시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지 무조건 언론사가 보도 나온 것만을 무조건 신뢰하지도 말고 무조건 비판하지도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